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이 좀 쪘다고 갑자기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아니, 왜 살이 찌면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수천 년 전 한의학과 최첨단 현대과학,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 체중이 늘면 우리 몸은 땀을 더 많이 내보내는 걸까요? 어쩌면 답은 그냥 더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 근본적인 실마리는 바로 한의학에 있었습니다. 고대의 통찰력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의학의 세계부터 들여다볼게요. 한의학에서는요, 살이 쪄서 땀이 많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몸속에 쌓인 습열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습열이라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마치 눅눅한 소미불처럼 내부의 열을 꽉 껴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게 되고 그게 바로 과도한 땀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습열내울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습기가 열을 안에서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습도 높은 여름날 공기가 끈적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더 덥고 불쾌하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과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은 열을 차단하는 아주 훌륭한 단열재예요.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마치 두꺼운 패딩을 입은 것처럼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유일한 냉각수단인 땀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서 증발시켜야만 하는 거고요. 둘째, 몸집이 커지면 엔진 자체가 커진 거나 마찬가지라 가만히 숨만 쉬어도 더 많은 열을 뿜어냅니다. 마지막으로 Q10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일단 몸에 열이 오르면 그 열 때문에 신진대사가 더 빨라지고 그럼 또 열이 더 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의학이 말하는 눅눅한 소미불 같은 습열과 현대과학이 말하는 과열된 엔진,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설명이 과연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가 만납니다. 수천 년 전 한의사들이 환자를 관찰하며 설명했던 그 습열이라는 상태가요, 현대의학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와 분자 수준에서 놀랍도록 똑같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학은 그 구체적인 증거까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인터루킨 33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울리는 경보 시스템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의학적으로 습열 진단을 받은 사람들 몸에서 이 인터루킨 33 수치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어요. 습열이 단순히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이 쌓인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와,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평행 이론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한의사가 진단하는 습열의 증상들이에요. 혀에 누런 게 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들이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대의학의 검사 수치들입니다. 전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이 확장되고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하는 상태. 이 둘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게 바로 고대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선명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한의학의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땀은 심장의 액체다. 얼핏 들으면 그냥 시적인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생리학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화학 메신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땀을 나게 하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심장에 가서는 와우 진정해 하면서 심박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고요. 땀샘에 가서는 정반대로 빨리 일해 하면서 땀 분비를 막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의 부담이 커지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걸 보고 이 둘은 심장의 액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하나의 신경전달 물질이 몸의 다른 부위에서 정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걸 과학이 밝혀내기 수천 년도 더 전의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 시스템에 대한 한의학적 개념이죠. 바로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지키는 기운, 즉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방패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패막이 우리 몸의 표면에 싹 순환하면서 외부의 나쁜 것들을 막아내고 또 땅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의 피부 장벽 기능과 면역 시스템을 합쳐놓은 개념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튼튼한 방패막은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요. 첫째, 폐는 이 위기를 온몸의 피부로 쫙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한의학에서 소화와 신진대사를 총괄하는 비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위기를 만들 재료를 뽑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장이 그 에너지를 공급하죠. 이 세 장기의 기능이 각각 피부 장벽, 신진대사,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과 어떻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위기라는 방패막이 약해져서 땀 조절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와 현대를 정신없이 오가면서 땀의 비밀을 파헤쳐봤는데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합치면 우리 몸에 대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한의학의 습열은 곧 현대과학이 말하는 만성염증과 같다. 둘째, 땀은 심장의 액체라는 옛말은 아세틸콜린이라는 하나의 물질이 심장과 땀샘에 모두 작용한다는 놀라운 통찰이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피부 장벽과 면역 시스템을 아우르는 우리 몸의 통합 방어 체계였다. 이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해결책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습열을 치료하기 위해 열을 식히고 습기를 말리는 방법을 쓰는 건요. 현대의학에서 염증을 줄이고 흥분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접근법과 정확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망가진 시스템의 균형을 되찾는 게 핵심인 거죠. 결국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같은 진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면 혹시 아직 우리가 현대과학이라는 언어로 번역해내지 못한 고대의 지혜가 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